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와 과학연력학과 반응 속도론 제9강 혼합물의 물리적 변화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혼합물의 물리적 변화는 제4강 물리적 변화와 화학 변화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강 혼합물의 물리적 변화에서 1, 2, 3절에 해당되는 혼합물에 대한 연력학, 용액에 대한 연력학, 그리고 용액의 성질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혼합물의 상평형 기름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혼합물에 대한 연력학은 물질들이 혼합되어서 두 가지 생물질이 혼합되어서 혼합물이 되면 그때 연력학적 성질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보면 각각의 특성 성분의 혼합물이 기여하는 정도인, 즉 부분적인 성질을 우리는 그것을 분몰 성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분몰 성질의 개념을 도입해서 각 혼합물 중에서 각 성분들이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하는 그것을 도입을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성분 A, B의 혼합물의 전체 깁스 에너지는 우리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전체 깁스 에너지는 A 물질의 화학 포텐셜 곱하기 그 물질의 몰수, 거기에다가 B 물질의 화학 포텐셜 곱하기 그 물질의 몰수를 더해주면 그것이 전체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G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 DG는 연력학 기본식 4에서 마이너스 SET 플러스 VDP였죠.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항을 앞에다 두지 않으니까 그 순서를 바꾸면 VDP 마이너스 SDT가 될 테고, 그리고 DG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A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 물질을 추가했을 때 변화한 몰수 변화량 더하기 B 물질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 물질을 조금 추가했을 때 변화한 그 물질의 몰수가 되니까 전체 깁스 에너지 다성분계에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그 다성분계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전체는 DG는 요 VDP-SDT에다가 그 성분이 변화했을 때 변화함으로써 일어나는 깁스 에너지 변화량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UADNA 플러스 MUBDNB 플러스 세 번째 물질이 있으면 MUBDNC 이렇게 쭉 되겠어요. 이것을 화학 연력학의 기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이 변화했을 때 그 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을 다룬 것이 깁스 뒤양식이고,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DP가 0이고, DT가 0이고, 압력이 일정하면 DP가 0이니까, 앞에 있던 VDP-SDT는 0이 될 테고, 그러면 DG는 MUADNA 플러스 MUBDNB 플러스 MUDDNC 플러스 이렇게 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 그게 뭐였어요? 최대 비팽창률이었죠. 그러므로 최대 비팽창률 DW max 비팽창은 DG였고, 그러므로 DG는 MUADNA 플러스 MUBDNB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비팽창률은 이 몰수, 각 물질들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 물질의 몰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비팽창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팽창일은 개의 조성, A와 B의 농도가 변화하는 것, 그 개의 조성의 변화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전지 반응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일은 그 전지에 들어있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조성 변화에 따라서 얻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성분 혼합물을 보겠습니다. 이성분 혼합물에서 G는 μA,NA 플러스 μB, NB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DG는 μA, NA, μB, NB 이거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D, μA, NA 플러스 μB, NB가 될 테고 이거를 전개하면 μA, DNA 첫 번째 μA, DNA 그 다음에 NA, D, μA 그리고 요거를 전개하면 μB, DNB 플러스 NB, D, μB가 되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DG는 μA, DNA 플러스 μB, DNB였어요. 그러므로 NA, D, μA하고 NB, D, μB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NA, D, μA하고 NB, D, μB는 0이 되겠어요. 이거를 일반화하면 즉 성분이 두 가지 A와 B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때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거 각각을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NJ, D, NJ, μJ는 0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깁스 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깁스 뒤항식의 의미는 이게 0이니까 물질에서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화학 포텐셜 변화는 즉 이 A의 화학 포텐셜 또는 B의 화학 포텐셜 변화는 다른 성분의 화학 포텐셜 변화 없이는 두 개를 이게 변화하면 그 결과 이 값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같은 양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0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다른 성분의 화학 포텐셜 변화 없이는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깁스 뒤항식이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d μb에 대해서 정리하면 d μb는 마이너스 nb분의 na d μa다. 이렇게 이것의 변화량은 요것의 변화의 마이너스 값인데 그 b는 nb분의 na의 비율로 감소한다 하는 것을 추가로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질량 100분율로 25%인 에탄올 물 용액의 밀도가 0.962g/cm-3승이고 이때 에탄올의 분모 부피가 53.40 cm/3승 몰-1로 얻어졌다. 이때 분몰 부피는 어떻게 되겠냐? 물의 분몰 부피. 자, 분몰량을 구하는 얘기죠. 분몰 부피도 분몰량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분몰 부피 V는 NaVA 플러스 NB, VB였어요. 100cm 3승, 즉 100cc 용액 중에 전체 질량하고 각 성분 물질의 질량들을 구해보면 전체 질량은 밀도가 0.696g/cm 3승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죠. 그러므로 밀도 D가 0.962g/cm 3승이고 이게 25%라는 얘기는 기준이 100%라는 얘기겠죠. 물의 경우는 gram이 곧 cm 1g이 1cc니까 1cm 3승이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100cm 3승이 될 테고 그러면 0.92 곱하기 100cm 3승하면 96.2g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질량은 96.2g이에요. 그 중에서 에탄올이 질량 100분율로 25.0%였으니까 96.2 곱하기 0.25하면 에탄올의 질량은 24.05g이 나오겠죠. 그리고 물의 질량은 96.2 곱하기 0.75 하면 72.15g이 되겠어요. 그럼 각 성분의 몰수는 에탄올의 몰수는
24.05g을 에탄올의 몰 질량 46.07g 몰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에탄올의 몰수는 0.520 몰이 나옵니다. 이 몰은 72.15g인데 물의 몰 질량, 즉 분자량은 18.02g 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로 나눠주면 4.004 몰이 되겠죠. 그러므로 몰의 분몰 부피는 물의 분몰 부피는 전체 몰수분의 V N 에탄올 V 에탄올하고 빼주면 되니까 이게 각각 집어넣으면 전체 부피는 100cm 삼승이고 N 에탄올의 몰수 0.5220 몰이었고 부피 53.40cm 삼승 몰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 전체의 몰수는 4.004 몰이니까 4.004 몰로 나눠주면 18.01cm 삼승 넣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분몰 부피는 18.01cm 삼승입니다. 이상기체 혼합물의 경우에 이상기체 혼합물은 먼저 이상기체 혼합물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혼합물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면 혼합물로서 낮은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혼합물은 이상기체처럼 압력이 낮아지면 실제 기체들은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의 혼합물도 낮은 압력에서는 이상기체처럼 거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기체가 기체 A하고 기체 B를 서로 분리된 방안에 A 기체는 NA몰만큼 양쪽의 온도와 압력은 같고 오른쪽 칸에는 기체 B를 넣었고 그리고 그때의 몰수가 NB였다면 이것을 이 칸을 치워서 두 기체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해둔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혼합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열린 방 안에는 기체 A와 기체 B가 섞여 있을 테고 혼합물로 존재할 테고 그럼 밑에 전체의 몰수는 A 기체의 몰수 더하기 B 기체의 몰수가 되고 온도는 일정하고 압력은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혼합물 중에 A 기체의 압력을 PA, B 기체의 압력을 PB라고 하면 분합법칙에 의해서 전체 압력은 각각의 분합을 합한 것이 되니까 전체 압력 P는 PA 플러스 PB가 되는 이렇게 혼합물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면 혼합물이 됐을 때 혼합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혼합물로 인해서 변화한 깁스 에너지를 혼합 깁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 믹스 G로 표시해요. 그럼 두 기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앞에 그림에서 그린 붓점 이제 가가 되겠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화학 포텐셜들은 각각의 기체들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상태의 값 뮤는 뮤0 1바일 때 뮤0 플러스 RTL은 P가 되죠. 그럼 혼합 전의 깁스 에너지를 보면 깁스 에너지 그때 혼합 전을 초기 상태에서 GI라고 합시다. 그럼 GI는 뮤A NA 플러스 뮤B NB고 그 다음에 A는 A에 대한 것은 그때 몰수가 뮤A는 여기 각각 A를 집어넣으니까 뮤A0 플러스 RTL한 P가 될 테고 그리고 거기에 NA를 곱한 것이 첫 번째 항이 되겠고 두 번째 뮤BNB는 NB 뮤B0 플러스 RTLN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한 다음에 깁스 에너지는 이거를 GF라고 하면 GF는 똑같이 A의 요식에서 NA는 NA 몰수 NA 그대로 있고 A의 UA는 UA0 플러스 이번에는 압력이 PA가 됐기 때문에 RTLN PA가 되겠죠. 그리고
요 뮤B, NB는 NB, 뮤B0 플러스 RTL은 PB로 B기체의 분합이 혼합회의 깁스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혼합으로 인한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믹스 G는 나중 상태 GF에서 초기 상태 GI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GF는 이거고 GI는 이거니까 각각 빼주니까 뮤A0 지워질 테고 뮤B0 지워질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 NA 이거가 항으로 묶일 테고 요거가 NB에 대한 것 요게 한 항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묶으면 NA, RT, LN PA-P가 되니까 LN은 빼면은 한꺼번에 묶으면 분수가 되죠. 그래서 LN, PA 나누기 P 플러스 NB, RT, LN, PB 나누기 P가 되겠어요. 그래서 혼합으로 인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NARTLN P분의 PA 플러스 NBRTLN P분의 PB가 됩니다. 이 혼합으로 인한 연력학적 함수들을 이제 혼합 깁스 에너지 보면 우리가 PA, PB 각각 분합 대신에 우리는 뭐로 나타나는 게 좋으냐면 몰 분율로 나타내는 게 더 좋죠. 이 몰 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력학 기본 변수 PVT-N에서 이번엔 혼합이 되니까 각각의 N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몰 분율로 나타나는 이 N, PVT-N의 N 대신에 쓰는 것이 혼합물에서는 X였어요. 그래서 XG, 몰 분율 XJ는 N 전체 몰수분의 그 특정 성분의 몰수 있고, 또 분합법칙에서 각각의 분합은 그러면 전체 압력의 그 몰 분율을 곱하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앞에서 봤던 혼합 깁스 에너지를 나타내면 델타 믹스 G는 마이너스 NRT XA ln XA 플러스 XB ln XB로 보다 간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것은 깁스 에너지를 온도 T로 나눠주면, 즉, 라운드 G, 라운드 T, PN 하면 그게 마이너스 S였으니까, 요거를 델타 G를 T로 나눠준 것, 그게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S는 라운드 델타 믹스 G를 라운드 T로 ln XA 플러스 XB ln XB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외워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혼합 엔탈피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어요. 마이너스 T 델타 S는 마이너스 T 델타, 그럼 믹스 S는 여기에 마이너스 T를 곱해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T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NRT XA ln XA 플러스 XB ln XB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델타 G 이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를 델타 H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면 델타 H 믹스는 델타 믹스 G 플러스 T 델타 믹스 S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거 하면 여기에 T를 곱해주면 델타 S 여기에 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NRT가 되죠. 그러면 이거 NRT였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RT가 되고, 그럼 이거 같은 값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 엔탈피, 혼합에 따른 엔탈피 변화량 델타 믹스 H는 0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 기체의 경우에 혼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체들을 혼합한다고 해도 엔탈피 변화량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액체 혼합물, 즉 액체 혼합물을 다른 말로는 용액이라고 하죠. 이 용액의 연락학적 성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 조성에 대한 의존은 액체 혼합물이 일정 온도에서 증기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증기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때 액체의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액체의 화학 포텐셜과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죠. 즉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의 액체 전체 혼합물 액체의 화학 포텐셜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증기의 화학 포텐셜이 같으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순수한 기체 A의 화학 포텐셜을 보면 아직 혼합하기 전에 A라는 기체만 있을 때 그때 화학 포텐셜을 우리가 순수한다는 뜻으로 스타로 나타내주면 여기 위에 0이 있을 때는 1바이고 스타에 있을 때는 이제부터 순수하다 하는 뜻으로 순물질의 경우다 하는 뜻으로 스타로 다 구분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순물질에서 봤다시피 순수한 A 성분의 성분 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화학 포텐셜의 변화량 델타 G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RT, LN, P였죠. RT, LN, P였는데 이제 A에 대해서 표시하면 A 스타, 순수한 A- 스타 이렇게 이제 기호로 다 구분한 거예요. 앞에서 순수한 물질의 경우는 하나만 있다 했으니까 뮤G는 뮤0 플러스 RT에 대한 P였던 것을 이제 순수한 기체 A에 대해서만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뮤A 스타 G는 뮤A0 플러스 RT에 대한 PA 스타다. 그럼 순수한 액체 A의 화학 포텐셜도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다만 기체 대신에 액체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뮤A 스타 액체는 뮤A0 플러스 RT는 PA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용액이 증기하고 평형 상태를 이뤘을 때는 앞에서 봤다시피 액체의 화학 포텐셜과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고 앞에서 액체 뮤A 스타의 화학 포텐셜은 화학 포텐셜에 대한 것을 우리 뮤A0에 대해서 표시하면 이때 화학 포텐셜 기체인 경우나 같으니까 그럼 뮤A0는 뮤A 스타 액체 마이너스 RTLN PA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뮤A 액체는 뮤A0 플러스 RTLN PA였으니까 요 뮤A 액체는 뮤A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뮤AL 마이너스 RTLN PA 스타에다가 요거 RTLN PA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LN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LN은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항에 있는 PUA 스타가 분모로 내려오고 QA가 분자로 올라가서 이와 같이 UA 스타 L 플러스 RTL은 PA 스타분의 PA가 되겠어요. 용액 속에서 그러면 용액 속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액체 화학 포텐셜 UA 스타 L에다가 혼합물이 됨으로써 증기하고 액체가 혼합물이 됐을 때 그때 증기압하고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의 B PA 스타분의 PA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겠어요. 혼합물의 용액, 즉 혼합물인 용액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상태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증기압과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B, 혼합물의 증기압과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의
B로 얻어진다. 그럼 용액에서 이상용액은 만약 증기가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의 경우에 용액에서 증발되는 그 증기압은 PA는 이상기체의 경우는 XA, PA 스타가 되죠. 이거를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용액이 됐을 때 나타난 A 기체의 증기압은 순수하게 혼자 있을 때, 순물질일 때의 A 기체의 증기압에다가 몰 분율을 곱한 게 라울의 법칙이 된다. 만약에 이 몰 분율, A라는 기체 혼자만 있다면 XA가 1이 되겠죠. 그 몰 분율이 1이 되니까 PA는 PA 스타와 같고, 만약에 혼합물이어서 XA가 1이 아니면 XA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테니까 순수하게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작은 그러한 증기압을 나타낸다 하는 게 이게 라울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상용액은 전체 농도 범위에서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용액, 마치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의 경우는 만약에 이상적인 이성분 혼합물, 성분이 두 가지 있는 그 혼합물에 대해서 압력과 몰 분율의 관계를 보면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 이상용액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선들을 그리는데 이 직선의 의미는 지금 전체 압력은 두 물질 A와 B가 섞여 있다면 A의 분압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분압, 이 선들이 되겠는데 A의 분압과 B의 분압을 합하면 그게 전체 압력이 되고, 우리가 이미 이상적인 것에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체 압력은 각각의 압력의 분압을 더한 것이죠. 그리고 그 A의 분압은 지금 A의 몰 분율을 XA라고 했을 때 그 몰 분율이 0에서부터 1까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A의 몰 분율이 0일 때는 B만 있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B만 들어있는 경우니까, 그럼 전체 압력은 순수하게 B만 들어있을 때 그것의 분압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그 경우에는 더 이상 혼합물이 아니라 A만 들어있는 그러한 용액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순수한 A가 나타나는 분압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두 개가 혼합물에 있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그 지역에서는 A가 나타내는 분압, 즉 PA 스타 곱하기 그때 A의 몰 분율을 한 거, XA 한 것이 각각의 분압들이 되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A가 0일 때가 B가 1이 되고, A가 1일 때가 B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그 몰 분율이 점점 B는 증가해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순수한 PB에다가 B의 몰 분율을 다 곱해준 값이 B의 분압이 되고, 그리고 요 A의 분압과 B의 분압을 더한 것이 전체 압력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분 A의 화학 포텐셜은 UAL은 순수한 액체의 A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거기에 RTL은 XA를 곱해주면 성분 A의 화학 포텐셜을 얻게 되겠죠. 아까 PA 스타분의 P니까 그거를 몰 분율로 나타내주면 이 XA는 이걸 넘기면 PA 스타분의 PA가 되니까 PA 스타분의 PA는 XA가 되죠. 그래서 몰 분율로 나타내주면 RTL은 XA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라울의 법칙은
구성 성분들이, 혼합물에서 그 구성 성분들이 서로 구조가 비슷해서 서로 잘 혼합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와 같은 라울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상 용액으로서의 그런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 용액에서 실제 용액을 또다시 이상적으로 묽은 용액과 실제 용액으로 구분하는데, 이상적인 묽은 용액은 이상적인 고체는 하지만 이상적인 용액에 거의 가깝게 거동하는 그러한 용액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해요. 용질의 증기압은 그 몰분율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용액이 됐을 때는 둘 사이에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니까 순수한 물질의 증기압 P⁻와 같게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용액들은 아까 PA를 용매라고 하고 PB를 용질이라고 하면, 용질의 압력은 자기의 몰분율 곱하기 P⁻가 아니라 P⁻는 다른 값을 갖는다. 그거를 KB라고 합시다. 이렇게 움직인다. 모양은 똑같지만 P⁻가 아니라 KB와 요거에 비례하는 값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XB는 용질의 몰분율이고, 그 몰분율에 비례하는 KB를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질들의 헨리 법칙 상수 KB 값을 보면, CH가 용매가 물일 때는 4.08 곱하기 10의 4승, 벤젠일 때는 5.6 곱하기 10의 2승,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 실제 용액의 경우에 헨리 법칙을 적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이상적 묽은 용액은 어떤 것이 이상적 묽은 용액이냐면,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고 용질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했죠. 용질이 아주 적게 들어있으면 용매는 거의 순수하기 때문에 라울의 법칙을 따르고, 그러나 용질은 라울의 법칙이 아닌 KB에 비례하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이성분계 혼합물에 대한 압력과 몰분율 관계를 보면, 먼저 이번에는 몰분율을 B로 뒀어요. B의 몰분율을 XB라고 하면, XB는 0에서부터 몰분율이 0에서부터 1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 B가 0일 때는 A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A만 존재할 때는 A는 순수하니까 뭐를 따르겠어요? 라울의 법칙을 따르겠죠. 그래서 B의 몰분율이 거의 0이 가까우면 이상용액이 돼서 라울의 법칙이 이와 같다고 하면 그런 상태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KB가 순수한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는 B는 그때의 분압이 PB⁻가 되겠죠. 그리고 이상적으로 묽은 용액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A의 법칙을 따르다가 이와 같이 묽은 용액은 이와 같은 헨리 법칙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몰분율이 0일 때는 순수하게 A가 있으니까, A만 있으니까 그 이상적 묽은 용액인 KB에 따른 헨리의 법칙을 따르다가 점점 B가 0.5, 몰분율이 0.5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는 뭐가 돼요? 이 B가 이때는 A가 용매 역할을 하다가 이쪽으로 하면 이제 B가 용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직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0 근처에서는 이 직선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1 근처가 되면 이 직선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실제 용액은 처음에는 이 법칙을, 헨리 법칙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점점 몰 분율이 커지면, B의 몰 분율이 커지면 점점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 편으로 향해서 이 지역에서는 또 여기에 B에 대한 직선인 요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액은 처음에는 헨리 법칙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라울의 법칙을 따른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제 9.2를 보겠습니다. 수용액 위에서 CO2의 분압이 1.00바일 때 298.15K 상온에서 CO2의 몰 농도를 구해보시오. 헨리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용액 속의 용질의 농도를 역으로 구하는 문제. 주어진 값하고 표 9.1의 자료를 사용해서 CO2와 물의 몰 분율을 구하면 CO2의 몰 분율 XCO2는 헨리 법칙을 이용하면 KCO2분의 PCO2 이렇게 되겠죠. 그럼 KCO2 표에서 찾으면 1.65 곱하기 3승 바이고 그 다음에 여기 PCO2 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1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6.06 곱하기 10-4승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여기 1.00을 넣어야 되겠죠. 이 숫자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 양쪽 다 세 자리이기 때문에 세 자리까지 구해서 6.06 곱하기 10-4승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 1에서 CO2의 몰 분율을 빼주면 되니까 0.999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몰 분율을 얻었으니까 몰 분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몰 분율을 봤더니 CO2의 몰 분율이 물의 몰 분율에 비해서 매우 작아요. 즉 CO2가 아주 적게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액 전체의 몰수는 거의 물의 몰수가 같기 때문에 전체 몰수는 100g을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은 100을 잡았을 때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100을 잡았을 때 18.02g 몰 마이너스 1 하면 되고 그러면 전체 몰수는 55.49몰이 되죠. 그러므로 수용액 1리터 중에 녹아있는 CO2의 몰수하고 몰 농도는 CO2의 몰수는 55.49 중에서 6.06 곱하기 10-4승만큼 녹아있으니까 0.0336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O2의 몰 농도는 그럼 몰수가 이만큼 되고 1리터 중에 들어있는 몰수는 그게 농도가 되니까 3.36 곱하기 10-2승 몰 리터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농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용액을 봅시다. 이상적인 용액까지 이상용액,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묽은 용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용액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서 이번엔 농도 대신에 활동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기체의 경우에 실제 기체의 경우 압력 P 대신에 퓨가시티 F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를 그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농도에서 활동도 A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그래서 A라는 것은 농도 대신에 실제로 나타내주는 실제로 활동성을 갖는 농도라는 개념이 활동도 A예요. 그래서 농도 대신에 A라는 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μA 스타 L 플러스 RT Ln A를 사용하는 압력 대신에 또 압력 농도 대신에 A라는 것을 쓰면 A의 활동도는 AA에서 실제 용액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요것만 바꿔주면 RTL은 AA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AA는 성분 A의 활동도이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유효 몰 분율이랍니다. 그래서 AA는 PA 스타분의 PA고, 그러면 또 활동도 계수를 이용하면, 계수는 여기 몰 분율에다가 감마 A를 곱해주고, 요거를 감마를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화학 포텐셜 UAL은 UA 스타 L 플러스 RT 이거 풀었으면 XA 플러스 RT 감마 A 하는 거죠. 몰 분율에다가 그 다음에 활동도 계수 파트를 추가로 집어넣으면 그게 어떤 액체 중에 들어있는, 용액 중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의 화학 포텐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는 PB 이꼴 KB, XB니까 헨리 법칙을 적용하면, 그러면 뮤B는 뮤B 스타 플러스 RTL은 PB 스타분의 PB가 되고, PB 대신에 KB, XB를 집어넣으면 뮤B 스타 RTL은 PB분의 KB, 그 다음에 XB.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면 뮤비는 뮤비제로 플러스 RT, LN, XB고 이게 용질의 화학 포텐셜이고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그 다음에 또 뮤비제로는 뮤비스타 플러스 RT, LN, PB스타분의 KB니까 이게 용질의 표준 화학 포텐셜을 구하는 게 되겠고 그러면 뮤비는 뮤비제로 플러스 RT, LN, AB가 되겠죠. 이게 용질의 실제 용액에서의 용질의 화학 포텐셜이 될 테고 이때 AB는 PB분의 KB이고 그러면 그리고 AB는 감마 B분의 XB였죠. 활동도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활동도 계수 몰 분율 사이의 관계를 보면 만약에 농도 B의 용질의 농도가 0이 되면 그럼 A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A의 활동도라는 것은 XA가 1이 되니까 A의 활동도는 1이 되니까 감마 B와 같은 값이 되고 이 값은 1로 접근하게 되고 XA는 1이 되겠죠. 그리고 B는 감마 B로 접근하게 되고 그게 또 1로 되고 그러면 XB는 0이 되겠어요. 용액의 성질을 보면 비활성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서 끓는 점하고 어는 점들은 즉 용질이 비활성인 그런 경우에 끓는 점하고 어는 점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고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비활성 물질이 녹아있을 때의 경우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괄성은 끓는 점,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것들이 총괄성이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럼 왜 끓는 점 오름이 생기고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총괄성이라는 것은 용질의 입자수에만 의존하고 그 종류에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럼 이때 용질은 비활성 물질이어야 되고, 비활성 물질이라는 얘기는 그 용질이 증기압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활성이니까 증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용액의 증기압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비활성 물질의 특징이고, 그러면 고체 용매 속으로 녹아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활성 물질의 경우에는 고체 용매 속으로도 녹아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존재해서 용액이 얼 때 용매가 순수한 고체로 분리된다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즉 설탕물이 있는데 이거를 얽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서히 그 설탕물을 얼리면 설탕들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포화 상태가 아닌 용액도 온도를 차츰차츰 낮추면 설탕들이 자꾸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고체 용매가 이 비활성 물질이 용질이 고체 용매 속으로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액체로 있을 때는 같이 존재하다가 점점 물이 결정을 이룰 때 설탕인 용질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일부는 거기에 잡히기도 하지만 아주 서서히 녹이면 거의 모두가 고체로부터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괄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순수한 물질의 화학 포텐셜 뮤A 스타하고 이 용액 속의 용질의 화학 포텐셜 뮤A를 비교해 보면 순수한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이 용액일 때의 화학 포텐셜보다 높아요. 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즉 순수한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용질을 집어넣어서 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둘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었을 때 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즉 화학 포텐셜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과 용액일 때의 화학 포텐셜을 비교해보면 용액의 화학 포텐셜이 순수한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것이 고체로 되면 용질이 전부 다 밀려나오고 금방 기체의 경우도 이 비활성 물질은 전혀 증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고체의 화학 포텐셜 선하고 기체의 화학 포텐셜 선은 그대로 있겠죠. 그러므로 순수한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이 고체 화학 포텐셜과 만나는 지점, 여기가 될 테고, 용액으로 됐을 때 고체, 기체 화학 포텐셜과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교차점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액체를 용액을 만들면 순수한 액체일 때의 고체 화학 포텐셜과 만나는 점, 그게 어느 점이죠. 그 어느 점은 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용액과 만나는 지점은 이게 되니까 그때 어느 점은 TF-가 되겠죠. 그러므로 비활성 물질을 액체에다 녹이면 어느 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래서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해요. 반면에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 화학 포텐셜이 만나는 점이 끓는 점이니까 순수한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지점은 기체 화학 포텐셜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 끓는 점은 요 TB가 되겠죠. 그리고 용액이 됐을 때 끓는 점은 여기서 만나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니까 끓는 점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활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느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점 비활성 물질을 용매에 녹였을 때 어느 점이 왜 내려가고 끓는 점이 왜 올라가게 되는지를 이 그림으로 우리는 화학 포텐셜의 관계로부터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끓는 점 오름은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이라고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끓음은 그 용매의 증기하고 용액 속에 있는 용매 간의 불균일 평형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보면 여기 A라는 액체 용매에다가 B라는 용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휘발성 물질이야. 그러면 이거는 A가 만든 용액의 화학 포텐셜 UA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비휘발성 물질이니까 이때 위에 존재하는 증기는 A만 증발돼서
전기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A 기체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A 기체만 존재하게 되고, 그럼 이때 화학 포텐셜은, A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A의 물질의 화학 포텐셜, 즉 기체, 그리고 그 압력에서 순수한 A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 전기가 어느 정도 증발해서 더 이상 증발되는 A의 분자 입자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여기 와서 기체가 막 돌아다니다 이 표면에 묻으면 다시 액체로 또 잡혀 들어오는 이 증발되어 나가는 입자수하고 다시 액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입자수가 같을 때, 그때가 평형을 이룰 때이죠. 그때의 화학 포텐셜은 평형을 이룰 때는 그 화학 포텐셜이 이거의 화학 포텐셜하고 이거의 화학 포텐셜이 같은 상태이겠죠. 즉 뮤A 스타 GP하고 뮤A L이 같을 때 그때 평형을 이루겠어요. 즉 증발되어 나가는 기체하고 기체의 압력하고 다시 여기 들어오는 이 압력이 같을 때가 뭐예요? 그때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에서의 이 혼합물에 비휘발성 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의 화학 포텐셜 관계는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끓는 점에서는 UA 스타 G하고 UAL이 같고, 이때 UAL은 UA 스타 L 플러스 RT ln XA죠. 그래서 이 식을 ln XA에 대해서 정리하면 ln XA는 RT분의 뮤A 스타 마이너스 뮤A 스타 G 마이너스 뮤A 스타 L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A의 화학 포텐셜, 순수한 A의 화학 포텐셜, 이건 순수한 A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니까 요 둘 사이의 차이는 그 차이가 깁스 에너지 A의 깁스 에너지의 증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어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U 대신에 G라는 것을 쓰면 델타 베이퍼레이션, 이건 기체고 이건 액체니까 요 기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과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 그 차이는 바로 증발 깁스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증발 깁스 에너지 차고, 그래서 델타 베이퍼레이션 GA가 되고, 이때 델타 베이퍼레이션 GA는 용매 A의 증발 깁스 에너지예요. 그래서 온도에 관해서 이 식을 온도에 관해서 미분하고, 온도에 관해서 미분할 때 깁스 에너지의 온도에 관해서 미분한 거를 GT, 요거를 그대로 쓰면 미분하고, dGT 나누기 dT는 마이너스 T자승분의 H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이거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d ln XA dT가 되겠고, 그러면 우변은 R분의 1 d 델타 G A T를 적용하면 이게 될 테고, 요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 H, 요 R분의 1이 있으니까 RT 자승분의 1이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dT를 곱하고 적분하면, dT를 곱하면 요식에서는 dT가 사라지고 오른쪽에는 dT가 와서 붙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ln-a까지 dln-a 하고, 여기는 0에서부터 보일링 순수한 물질 때의 보일링 포인트에서 혼합물이 됐을 때의 보일링 포인트 TB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그때까지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왼쪽은 요거 ln-a까지 적분하니까 ln-a가 남고, 오른쪽 r분의 1 빼고 요것도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tb, 그래서 tb까지 t자승분의 1 dt니까 그거 적분하면 tb 스타분의 1 마이너스 tb분의 1이 되죠. 이때 XA라는 것은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 분율 순수할 때 1 마이너스 B의 몰 분율을 빼주면 되니까, 요 A가
아주 작은 양이 들어있을 때, 그러면 1-xb가 되고, ln 1-xb는 그러면 이거는 ln 1-xb equal r분의 VAP, 이거 그대로 또 내려오게 되겠죠. 이 이상적으로 묽은 용액에서는, 아주 묽은 용액일 때는 요 값이, xb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1에 대해서 매우 작죠. xb는 1에 대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전개한 것은 마이너스 xb와 같은 값이 돼요. 그러므로 xb는, 요거 그대로 xb를 쓰면, xb는 r분의 v 베이퍼션 이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던 거를 떼주면 요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tb분의 1 마이너스 tb 프라임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이건 r분의 v 베이퍼션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tb 스타 마이너스 tb 프라임 마이너스 tb는 델타 tb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r분의 델타 h tb 프라임 tb분의 델타 tb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tb 프라임은 거의 tb와 같기 때문에 요거 델타 tb는 그거를 kxb가 되겠고, 이때 k는 그러면 이거 넘기면 k는 델타 베이퍼션 h r tb 자승이고, 요거를 요 k를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합니다. B의 몰 분율 xb는 용질의 몰 분율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 B를 대신해서 사용하면 델타 tb는 보일링 포인트 변화량은 kbB다. 이만큼 끓는 점이 오르게 된다. kb는 실험적으로 측정한 용매의 끓는 점 오름 상수고, B는 몰랄 농도가 되겠어요. 여기서 총괄 성질에서는 몰 농도가 아니라 몰랄 농도를 사용합니다. 어는점 내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죠? 어는점 내림은 L 대신에 이제 고체 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UA 스타 S는 UA 스타 L RTLN XA가 되고, 이때 델타 TF, 즉, 어는점 내림은 KF, K 대신에 F를 쓰면 되고, 그럼 이때 KF는 이제 베이퍼리제이션 대신에 퓨전 값을 쓰면 H 값으로 퓨전 값과 온도로는 어는점을 쓰면 되겠죠. 이때 KF는 어는점 내림 상수라고 하고, 실제 실험에서는 우리가 실용적으로는 요 식 대신에 델타 TF는 요 XB 대신에 뭐를 쓰냐면 몰랄 농도 B를 사용합니다.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B. 그래서 어는점 내림 상수들하고 끓는 점 오름 상수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서 보면, 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는점 내림은 1.86이고 끓는 점 오름 상수는 0.5였어요. 나머지 물질들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혼합물의 연력학적 성질은 다성분계에 대한 깁스 에너지를 먼저 보면, DG는 VDP-SDT 플러스 μADNA 플러스 μBGNB 플러스 되고, 이게 화학연력학 기본식이고, 그 다음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는 DPSDT가 지워져서 이것만 남는 거였죠. 그리고 이 관계로부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뒤항식을 얻어내면 NJ, DμJ는 0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 혼합물에서 A라는 물질의 화학 포텐셜 변화는 다른 물질의 화학 포텐셜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의 의미가 깁스 뒤항식이었어요. 그래서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다른 성분의 화학 포텐셜 변화 없이 동력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이상기체 혼합물의 경우는,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혼합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믹스 G는 nRT XA ln XA 플러스 XB ln XB가 되고, 그로부터 혼합 엔트로피는 T가 떨어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델타 혼합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NR XA ln XA 플러스 XB ln XB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량은 0이고, 그 용액에 대한 연력학은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의 조성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액체 혼합물이 일정 온도에서 증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혼합물이 거의 증발돼서 그 증기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때는 액체의 화학 포텐셜과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을 테고, 여기로부터 이 용액에 대한 연력학들이 유도되고, 그러면 액체 A를 용매라고 하면 A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하게 있을 때, 순수한 액체일 때 화학 포텐셜에다가 혼합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화학 포텐셜 변화량, 그게 RTLN PA 스타 PA가 되고, 이상 용액에서는 PA는 XA, 이때 PA는 XA, PA 스타의 관계가 있다. 이게 라울의 법칙이고, 그러면 액체 A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PA 스타 PA는 PA 스타 분의 PA는 XA가 되니까 RTL은 XA가 된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묽은 용액, 용액은 용액인데 굉장히 묽어지면 이상 용액인 경우와 같은 거동을 보이고, 그것을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하고, 이상적 묽은 용액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그 헨리의 법칙은 아까 봤던 라울의 법칙하고 유사한데, P 스타 대신에 그 물질들의 고유한 값인 KB, 비례상수인 KB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XB는 용질의 몰분율이고, KB는 비례상수이고, 그래서 이상적 몰분 용액은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만 용지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상적 몰분 용액이라 한다 했어요. 근데 실제 용액은 실제 용액 A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액체일 때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이번에는 XA 대신에 A의 액티비티를 넣어서 이 실제 용액의 경우의 화학 포텐셜은 이와 같이 다룬다. 그러면 µA 스타 L 플러스 RTLN XA 그 다음에 활동도 계수까지 사용하면 몰 분율 XA에다가 활동도 계수 감마 A로 전개하면 이렇게 두 식이 분리돼서 전개되고, 이때 A는 활동도 계수, A는 활동도, 감마는 활동도 계수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활성 물질이 들어가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끓는 점 오름은 이때 변화량 끓는 점 오름 델타 T는 KXB에 해당되고, 이때 K는 끓는 점이니까 분모의 델타 증발 엔탈피분의 RT 자승. 이때 델타 TB는 KB, 실용적으로는 KBB를 쓰고, 이때 B는 몰랄 농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KB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끓는 점 오름 상수이고, 어는 점 내림은 또 KFXB를 쓰고,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는 XB 대신에 또 몰랄 농도 B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 얘기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무광혼합물의 물적 변화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